정원 이 책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원근감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여기에 대한 저희 책의 그림에 대한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의미죠. 그러면서 거인의 정원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 동화입니다. 그 작가에 대한 설명 만들어져 있고요. 거인은 돈이든 권력이든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을 상징한대요. 그러고 아이들은 거인과 반대되는 존재, 즉 힘없고 가진 건 없는 약자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결국 혼자만의 정원을 누리게 된 거인은 행복했을까요? 여기에서 거인의 얼어붙은 마음과 불행이 겨울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 동화를 통해서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저는 제일 이 책을 보면서 놀랬던 게 이겁니다. 우리 거인의 정원, 욕심쟁이 거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책에 있어서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데리고 가죠.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그냥 데리고 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거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아이는 사실 예술을 상징한대요. 원작에서는요,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사내 아이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이 마마파파 세계명작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 원작 설명을요, 너무나 잘 해놨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거가 이해가 가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 나이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 성장할 거거든요. 그 성장하는 시점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 책을 선택하는 범위에서 당연히 좋은 점이지 단점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따졌을 때 이런 원작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봤을 때요. 앞에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잠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공주는 15살에 물레에 찔려요. 특히 흔히 사춘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로 더 이상 아이도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과도기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잠으로 나타낸 거죠. 마치 번데기가 긴 잠을 자고 나서 나비로 거듭되는 것처럼 말이죠.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체. 이거는 표현이 아니고 원작을 분석해 놓은 개념이겠죠. 원작에 대한 설명 자체는 여기에서 그냥 스토리처럼 얘기해 보시면 좋지 그거를 막 분석해서 이렇대 저렇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노출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짧고 간결한 글 속에서 이야기에 가진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이 김세실님이라는 분이 글을 썼대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아이의 수준을 내가 가둬버리면 우리 아이는 이 말뜻을 언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아이에게 던져주면서 그것들에 있어서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시점을 그냥 기다리는 거죠. 대신 이 말이 잔혹하지도 이 말이 힘들지도 않은 거니까요. 단지 엄마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아이에게 던지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아이는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생각은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지식을 다 통틀어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 아까 얘기하셨던 5세, 4세 이런 아이들한테는 여기에 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잠을 자는 건 나중에 커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래. 너도 크다 보면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하고 싶어질 때 있는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거든.
근데 그 사춘기라는 그 시기를 이 친구가,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잠을 자는 걸로 이 책은 표현을 했대 라고 얘기하고 끝마쳐 보는 거죠. 그러고 여기에서 설명. 너는 잠들 때, 들 때와 잠에서 깰 때 기분이 어때? 이런. 우리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봤을 때 너한테 잠을 드는 표현을 물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질문의 법에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 있을 법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네, 파닉스죠. 네, 파닉스가 있어서 king, 왕, queen, 네, 왕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파닉스도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제가 뒤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은 샬롯 가스토라고 해가지고요, 펜디, 고디바, 구찌, 이런 것들을 수석 디자이너가 직접 그려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결들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려냈는데, 제가 40가지의 책을 가지고 2017년 이게 7월에 런칭을 했고, 그리고 7월에 런칭을 하면서 유아교육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교전에 어떤 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거인의 정원을 이 아까 마지막 원근감이 살아있는 이 그림으로 거기다가 DP를 해놨었어요. 이거요. 이게 이제 크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벽면에다가 이제 만들어 놨었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저게 동화책이에요? 라는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동화책이라고 했더니 한번 볼 수 있냐?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끔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권 한 권 다 보시는 분이시길래 저 같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놔두고 저는 다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 이 40권을 다 보신 다음에 저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거는 어머니 선생님 100만 원이 넘나요? 라고 얘기했었다. 그래서 책이 100만 원이 넘으면 너무 비싸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했더니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았죠. 근데 제가 몰랐던 이 40가지의 책을 쓰셨던 다른 아벨리 이런 분들의 이름을 다 대시면서 이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작품전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유럽 화가인데 어떻게 동화책을 그려낼 수가 있죠? 라는 게 저한테 반문으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상치가 않아서 혹시 저는 그림을 잘 모르긴 하지만 혹시 어머니 그림을 좀 아시는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정중하게 좀 여쭤봤고 그랬더니 서울대 미대 그 유아미술 를 전공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역으로 이 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림의 결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되게 어렵게 그려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획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획을 가지고 화려하게 그려낼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작업이라는 거죠. 보시면 되게 화려하지만 이건 도트를 찍은 거고요. 획은 굉장히 간단하게 불도 쭈삣쭈삣하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하나, 둘.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 그릴 수 있게끔 그려놓은 이 유아책. 이것들이 화려함 속에서의 간단한 획. 이게 유아책의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가장 고퀄리티의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자부심이 느껴 했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는 그림까지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요정 옷을요. 그 SS 패션 2017년 SS 패션쇼에 팬디에서 그대로 입고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가장 트렌디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제과콩나무 책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게 보시면 가까이에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색연필로 그려냈어요. 색연필로 그려내다 보니까 너무나 또 아이들이 색감 보시면 원근감이 되게 다르죠. 제가 지금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보여드렸는데 생생하게 이 색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옆으로 보시겠지만 위로 덩쿨이 올라오는 것 같은 입체감을 선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쿵쿵 이런 식으로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플랩으로 해가지고요. 아이가 여기도 있네. 어디 있나? 쉿, 조용히 해줘.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찾아내는 액티비티하게 인터레스팅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꿀꺽꿀꺽 번쩍번쩍에 펜을 찍으면 꿀꺽꿀꺽에 또 뒤에 BGM까지 같이 깔려 있습니다. 효과음까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근데 제깍콩나무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또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거. 결국 잭은요. 거인의 거를 훔쳤잖아요. 잭은 나쁜 아이일까요? 이게 뒤쪽에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잭은 분명 도둑질을 한 건데 나쁜 거인의 것이니까 괜찮은 걸까요? 하면서 엄마가 반문을 하고 이 책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뭐죠? 이 이야기는 선과 악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보다 잭처럼 가진 것 없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한쪽의 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아이일 거라는 생각의 부분들 말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다른 의미, 이것들, 언젠간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눈들이 아까 어머니가 그 권선징악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그런 한쪽 면의 이면이 아닌 다방면의 이점을 볼 수 있는 그것들이 명작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마 잭이 보여주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 아이는 이 책을 보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 잭을 보면서 결코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고 배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엄마가 콩알을 창밖으로 던졌을 때 잭은 기분이 어땠을까? 하면서 만약에 엄마가 송이 물건을 던졌을 때 너 기분은 어때? 이러면서 일상생활과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또 독후활동, 여기 있는 파닉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다 있고요. 아까 알라딘의 요술램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림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림체가 다른 이유는요. 이거에 그림을 그렸던 그 빈마만드라만이라는 분은요. 기름과 계란을 섞어서 그릴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신데요. 그래서 그림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기름과 그 계란을 섞어서 만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템페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템페라 기법으로 그리고 옛 아라비아의 아름다운 배경을 표현하는 데 중심을 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술관을 옮겨놓은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 보시면 지금 그냥 화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책을 그려놨어요. 그게 바로 고퀄리티의 미술관을 올려놓은 것 같은 부분들이 그건 거죠. 마마파파를 그리고 키즈스콜레 도서를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샤넬백이라든지 얼마 전에 샤넬백이 난리가 났었지만 그 샤넬백이라든지 에르메스백 아니면 뭐 구찌 이런 부분들 가방이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돈을 모아서라도 아니면 무언가의 큰 이벤트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난 저거 하나는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명품책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기에 많은 기술가 장인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책이라면 분명히 단가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책을 만든 것과 안에 담아있는 의미를 많이 만든 장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책은 분명히 단가적인 부분들은 제작 비용이 다르니까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한테 책을 선물해주고 할 때 그 책이 담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엄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저렴한 책이나 공구라든지 이런 책들은 사실 제가 보고 판단하고 사거나 안 사거나를 선택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같은 0세부터 7세까지 주어진 모든 시간은 전 세계의 아이들은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이제 초등학교 때 이후에 시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모든 책은 아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고 다 좋은 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이만큼에 있는 책을 읽으면서 2년을 보내는 것과 깊이가 이만큼을 담고 있는 책을 읽고 2년을 보내는 거는 아이가 이만큼의
더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유산이 생각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책을 바라볼 수 있고 잘 만들어진 책의 퀄리티를 보면서 살 수 있는 그것들이 이 마마파파 그리고 저희 키즈스콜레의 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웅땡 푸땡 뭐 이런 게 메이저급에 있는 도서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중저가 라인하고 비교를 하거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총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서랑 이제 한다면 거기는 이제 대중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네, 가격 단가가 좀 저렴하면서 대중적인 거. 저희가 얘기하는 대중은 가격 단가잖아요. 근데 대중화가 되어 있는 것들의 퀄리티 자체가 사실 명품, 뭐 샤넬 이런 백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실 퀄리티는 아니잖아요. 그거 정도라고 딱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화를 선택을 해서 아이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좀 더 나는 시간의 깊이 이런 것들을 잡고 싶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연결을 해보시는 걸 분명히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전래나 명작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네, 세 가지가 있었고 저희 키즈스콜레 도서까지 하면은 네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초등을 넘어가게 되면 보이실 텐데 홍길동절, 별주부전 이런 것들을 고전을 읽기 위해서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 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도 출판사마다 분명히 약간 방향성을 다르게 제시해놨어요. 그거는 뭐 공교로울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아이가 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하나의 예를 들으면요. 저희 집에 있는 명작 전래의 부분들을 백설공주면 백설공주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져와요. 저희 딸내미가. 그래서 엄마 이 백설공주는 이렇고요. 이 백설공주는 이렇고요. 여기에 있는 마녀는 좀 덜 나빠 보여요. 이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의 표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죠? 비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들에 대한 이제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토리로 그리고 다른 책, 그림책을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명작 전래는 각각 한 질씩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그 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꼭 한 세트 정도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신의 트렌드에 부합되고 있는 책이 분명히 낫겠죠. 고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의 인재상 그리고 요즘의 인간상에서 만들어진 거죠. 개구리 왕자에 나오는 얘가 개구리 공주거든요. 우리 공주라고 한다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드레스 이만한 거 입고 막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주잖아요. 근데 얘도 공주예요. 이렇게 말갈량이고 조금 더 보이시하고 하는 개념들도 분명히 공주라는 개념. 그게 현실이죠. 21세기적인 발상이잖아요. 그것들을 이 그림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요즘의 시대를 다 반영한 게 마마파파 세계 명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 당장 무언가를 뭐 막 2개씩 3개씩 넣기에는 여기에 옆에 지금 인치님 푸사해봤더니 아이가 좀 어린데 그때는 한 세트씩 해서 보시고요. 아이가 좀 명작전래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스토리를 좀 읽어나갈 수 있는 호흡이 길어졌다고 하면 조금 더 그리고 기본 2개 정도는 읽고 초등학교를 갔으면 좋겠고요. 좀 여유가 되시거나 좀 무언가에 있어서 된다 그러면 2-3개 정도 비교 해주시고 학교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디즈니 모아나. 맞습니다. 모아나도 공주죠. 네. 그런 부분들로 디즈니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던 회사인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템페라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그림책. 그냥 보셨는데도 생생하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들이 그렇고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여기 앞에 써 있어요. 콜라주 기법을 사용했고요. 오려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종이를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만들어진 그림 기법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리고 후 이렇게 해서 놀이처럼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기다지 삼형제에서 마지막 뒷부분 보시면 우리 이거 결국 얘가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 어른말로 하면 물에 빠져서 태워 죽이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아기돼지 삼형제의 원작을 보면 엄마가 시끄럽다고 내쫓습니다. 네. 내쫓게 되는데요. 내쫓는 부분들이 아닌 여기에 누가 등장했죠? 네. 엄마 혼자 있지 않고요. 아빠가 등장했어요. 저희 아기돼지 삼형제에는요. 편부모, 그러니까 혼자 아이의 셋을 키우고 있는 개념이 아닌 완전체의 가족의 형상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에 있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나이가 되어서 셋째 엄마 해서 아이들이 가는데 엄마 아빠가 울고 있습니다. 독립할 시기가 있었고 독립을 할 때 엄마 아빠는 다 슬퍼하죠.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러고 여기에 있어서 당연히 대충 짓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후 하고 해서 마지막에 모여요. 폴짝 뛰었고 그런데 셋째는 늑대가 물리쳤다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레발을 했지만 셋째 돼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러고 굴뚝으로 들어가자 고 아까처럼 했죠. 근데 이렇게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클라이막스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애들이 궁금해 하면서 엄마 아빠가 고양이까지 가족이라는 뜻이죠. 너가 어디에 있던 엄마 아빠와 가족은 너의 주변에 있을 거야. 그러고 너가 여건과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는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역시 우리 애들이야 라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부모님의 역할이죠. 계속 옆에서 지켜봐주고 보호해주는 그것들. 그런데 늑대는 벌겋게 익은 엉덩이가 부끄러워서 멀리 도망쳤어요.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태워서 죽이는 개념이 아닌 극화시켜서 조금은 유화시켜놓은 부분들로 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이들의 독립심과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이가 각자의 모습은 어쩌면 완전한 독립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거치게 될 시행착오들을 닮아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분석의 개념들까지도 다 만들어진 게 이것들. 그리고 피터와 늑대 책이 다른 명작에는 많이 없거든요. 이 책이요. 피터와 늑대 책이요. 근데 피터와 늑대 책은 요즘에 국악이랑 현악이랑 국악이랑 태권도랑 춤이랑 이런 거를 많이 접목시키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 이 피터와 늑대 책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명작에는 피터와 늑대가 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왜 저희 마마파파에는 들어가 있냐면 2017년 이후에 만들어진 도서다 보니까 안에 있는 라인업이 좀 많이 다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책에 대한 분석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피터와 늑대를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고요. 저희 집에 피터와 늑대 명작 전래가 그렇게 많은데 피터와 늑대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라는 분이요. 오케스트라 악기를 쉽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고민 끝에 이야기에 곡을 붙여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얘의 이야기를 새롭게 다듬어서 동화를 쓴 게 피터와 늑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때부터 벌써 만들어진 거죠. 등장인물과 거기에 대한 악기를 두 개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 현악기로 합주를 시킨 거. 그게 이 시대에도 벌써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의 부분들까지도 다 연결하는 40가지의 라인업. 그게 이 슈버트라는 그 교육학자가 전 세계 좀 유명한 그 교육학자가 여기에 있는 라인업 40가지의 라인업을 만들어줬고요. 21세기 아이들에게 가장 인문학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라인업이 이거의 개념이었고요. 명작에 보면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이 북이 두 가지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1단계라고 되어 있는 그 20가지의 책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민담 중심의 부분들로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책이 1단계 20개의 책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2단계의 책 같은 경우는요, 인문학의 고찰, 그리고 인문학의 기초사항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 드렸던 피터와 늑대, 커다란 순무, 아니면 인어공주 이런 부분들이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머니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림의 부분들도 이렇게 쭉 다 보시면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 그때 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책이 이렇게 해서 한쪽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다 조각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까 봤었던 책의 흐름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빅북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보시면 쭉 거인의 정원 아까 봤었던 그림 그대로죠. 작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원근감 그리고 아까 굴렁굴렁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노키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40가지를 다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저희는 이렇게 빅북이 있다 보니까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네, 여기에 겨울 그리고 여기에 호두까기 인형도 있고요.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이거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다 라인업이 써져 있고요. 제목에 대한 부분들도 다 영어로 호환시켜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하고도 연결. 저거를 저는 영어를 조금 배우고 좀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라면 이거 카피하셔가지고요. 이거 좀 확대하셔서 책 밑에다 붙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중언어적인 표현 분명히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